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네. 오늘 주제는 요즘에 워낙 핫한 드라마죠.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는데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기억력을 소지한 서번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그 서번트가 주는 메시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교육의 관점에서 그런 서번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하지만 그래도 중증 장애를 가진 그런 게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동시에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 서번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재능이라고 부르기에는 기존의 그 장애가 굉장히 크죠. 이 서번트 연구에서 이제 대표적인 권위자로 데럴드 트래퍼트 교수가 있는데요.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 서번트들은 이 좌뇌 측두엽 그런 이제 장애를 안고 있거나 또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런 유기적 연결성의 문제로 인해서, 즉 좌뇌 측두엽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우뇌의 특정 영역의 능력이 일반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현된 특징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좌우뇌 시스템,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걸 뇌량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 좌뇌 문제, 우리가 보통 좌뇌하면 뭐 이성, 논리, 프로세스, 절차,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우뇌하면 우리가 뭐 어떤 감성, 시각, 지각, 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떤 발현되는 거, 그렇게 이제 좌우뇌를 분할 이론이라고 해서, 좌우뇌 분할 이론이 이제 오랜 시간 그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창의성 이렇게 하면 옛날은 뭐 운해 이꼴 창의성 이렇게 해서 또 운해를 엄청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은 이런 창의성 같은, 또 이런 고도의 복잡한 사고와 어떤 기제에 관련된 펑션, 이런 기능들은 좌우뇌 통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좌뇌 우뇌의 완전 분할의 영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100% 뭔가 이렇게 연구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좌뇌와 우뇌의 영역의 특징은 갖고 있고, 하지만 복잡한 어떤 그 기제들은 좌우뇌의 연결성으로 인한 통합적 기능의 발현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번트들 경우에 거의 상당수가 좌뇌에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픽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서번트 기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간혹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또 소수자들이 그런 서번트 기능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성장의 과정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운의 어떤 연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 안에서 변화가 있구나. 그 변화가 우뇌의 특정 영역을 더 발현시키고, 나아가서 좌뇌 우뇌의 통합적 기능에서 또 뭔가를 일으키겠구나 라고 이제 좀 후속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번트 드라마들이 많았죠. 이전에 그 굿닥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서번트의 대중화를 이끈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1998년 개봉됐던 영화 레인맨, 혹시 보셨습니까? 더스틴 호프만,
형으로 나오고 그 그때도 자폐증을 가져요. 네. 하지만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진 형이 아주 이기적인 동생 탐 크루즈가 서로 모르고 살았다가 그냥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형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자폐증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식당에서 그 이쑤시개를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이쑤시개를 순식간에 개수를 세워버리는. 그래서 이 이기적인 동생 탐 크루즈가 그거를 도박에 활용을 하죠. 카드를 순식간에 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이 형제를 다룬 휴먼 드라마였고, 이 레인맨이 왜 유명해졌냐? 두 사람의 이런 스토리 라인도 좋았지만 개봉 101일 만에 지난 101년 동안의 서번트에 대한 대중적 관심보다 이 영화로 인해서 101년 동안 그렇게 서번트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심심찮게 알려졌지만 대중적인 관심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101년 동안 이어왔던 서번트에 대한 얘기들이 세상 밖으로 알리게 된 이제 영화였죠. 그래서 이 영화가 더 유명해졌고 아카데미상도 휩쓸었죠. 당시 이제 이 서번트 역할이었던 이 레이몬드라는 이름의 역할이 배역이었는데요. 이 더스틴 호프만은 원래는 이 찰리 역,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생의 탐 크루즈 역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번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서번트, 레슬리 램키라는 서번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뇌성마비에 이런 신체적인 장애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협주곡을 한번 들으면 피아노로 그대로 쳐낼 수 있는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걸로도 유명한 이 레슬리 램키. 이 내용을 듣고 보고 아주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탐 크루즈 역할 말고 레이몬드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당시에 알려졌죠.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요. 근데 실제 이 영화의 레인맨의 모델이 됐던 서번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킴픽이라는 인물이죠. 미국의 무슨 연방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이렇게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 그 책의 모든 것을 외웠다는 다큐멘터리도 여러 번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서번트들, 이디엇 서번트들 중에서도 너무나 특별한 이 서번트는 지난 1세기 동안 한 1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번트의 어떤 그 기재를 가진 사람들은 중증장애, 특히 자폐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약 5에서 1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진 서번트는 지난 1세기 동안 한 1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더스틴 호프만이 눈물을 흘렸다는 레슬리 램키, 아까 얘기 드린 청각장애, 정신지체, 뇌성마비, 이 세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졌죠. 근데 이 레슬리 램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건 10살이 되었을 때 난생 처음 들었던 차이콥스키의 협주곡을 그 자리에서 한 번 듣고 완벽히 연주를 했고, 또 아무리 복잡한 곡이라도 100% 똑같이 연주를 했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편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어로 부른 노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절대 음감을 이용해서 피아노 연주곡으로 바꿀 수도 있었고, 그런 것도 완벽히 재현해냈고, 이게 보통의 서번트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방입니다. 그래서 A의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서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슬리 램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창조적 단계로 성장했다는 것에 이제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서번트들의 연구에서 우리가 사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와, 신이 내린 재능이구나, 뭐 이런 드라마 우영우를 보면서도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에 또 간혹 집중하기보다 저런 천재적인 기억력을 나도 가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서번트의 기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런 재능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딛고 그런 재능을 꽃피우는 과정이죠. 시작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우영우는 드라마지만 드라마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막 그 하는 거를 아빠가 발견을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기억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생깁니다. 서번트들에서도 인간으로 사실은 쉽게 범접하기 못할 능력이죠. 하루아침에 생겨났다. 네,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기능을, 기재를 네,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서번트의 과정에서도 고난과 인내와 그 어떤 요인이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번트들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의 어떤 신비를 느낄 수 있죠. 인간의 뇌의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장애로 인해서 좌뇌 측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운의 어떤 특정 기제가 발현된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저런 기능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런 뇌의 현상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제로 이런 서번트의 기능들이 이제 어릴 적이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네,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연구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훈련, 그런 재능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으로 보이겠죠. 그런 거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왔었는데, 그거를 좀 인간의 두뇌의 활용 원리 차원에서 바라보면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폐 스펙트럼, 우리가 이 서번트 중에서는 이제 자폐가 많거든요. 한 50에서 70%.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도 서번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폐가 한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은 이제 자기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서번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네, 서번트들은 한 사람이든,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를 치는 그런 서번트 레슬리 램키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한 사람이 있던 수천 명의 관객이 있던 모든 에너지를 언제나 쏟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성한 의식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해요. 명예, 재물, 뭐 돈, 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비범한 이 이디어 서번트 뒤에는 거의 100%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즉 어쩌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재능이 발견되지만요, 그 재능을 가진 하지만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100% 신뢰해 주는 사람이 없이는 그 기제가 지속적으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사실은 약간의 재능을 보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뇌 능력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런 서번트와 후원자라고 부르는 간의 절대적 신뢰와 사랑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입니다. 또 서번트의 능력 또한 성장에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그 후원자가 없었을 경우에. 반대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번트의 무한 성장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딸 우영우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죠? 네, 아버지의 존재가 있죠.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장애를 탓하고 그런 것에 뭔가 걸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과 아버지로서 그 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연민도 아픔도 가지면서 또 딸에 대한 그 사랑을 서번트가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네, 기본적인 의식 기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보면 그 아주 그 시니어 변호사, 네, 요즘에 워낙 핫한 인물인데요. 또 봄날의 햇살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준 이 로스쿨 동기 변호사가 있죠. 또 지금은 또 애틋함을 키워가는 그 대상자도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이런 성장의 과정이죠. 보통 사람도 사실은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각각의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 사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도의 차이죠.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급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질병에 대한 것들을 부여를 하고 그런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간혹 차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보면요, 정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 저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장점과 단점인데요. 서번트들의 그런 드라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냥 장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장점을 키우기보다는 단점을 주목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단점에 발목을 스스로 잡죠. 또 타인의 장점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점을 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두뇌 개발이란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네, 단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장점을 키워야 될까요? 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타인의 장점을 부러워하고 타인의 단점을 막 비비난해야 될까요? 서번트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단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승화시키는 것임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인간의 그런 의식의 기제가 무의식적으로 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오늘날 서번트들의 이런 치료나 이런 연구의 방향은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어떤 그런 장애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나타나는 재능을 더욱 키우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을 주는 쪽으로 방향이 좀 선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사회성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발현 이런 것들에 엄청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기능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네,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 장애를 보완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은 그런 사회적 기제를 높여주는 지름길임을 지난 오랜 기간의 연구 결과로 이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치의 장애와 신이 내린 재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서번트, 그들이 보여주는 절대적 믿음과 사랑, 그 후원자와의 상호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서번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뇌가 가진 창조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뇌의 본질에 대한 자성,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그런 것에 자성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번트 드라마, 네, 드라마 우영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을 돌았는데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천재적인 재능에 집중하기보다 또 안타까운 그런 자폐에 집중하기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네, 또 그런 나오는 이런 절대적인 신뢰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함께 사회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거기에 주목하면서 보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교수의 내교육TV 라디오 산책 주제는 드라마 우영우 서번트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